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에 대해서 Next.js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개념에 대해서 이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과정을 쭉 한번 개념 설명 드릴 거고요. 개념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초간단 예시 코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보면서 코드 기반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개념 설명입니다. 일단은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의 렌더링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컴포넌트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여러분 혹시 컴포넌트 하면 그 정의가 생각나시나요? 자, 사실 이거는 몇 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이미 충분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컴포넌트란 결국 데이터를 받죠. 데이터를 인자로 받아서 인자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냐면 리턴하죠. 뭘 리턴하냐면 JSX를 리턴하죠.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함수. 이게 바로 컴포넌트죠. 그래서 데이터를 인자로 받는데 이 데이터는요, 인자로 받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풀압이겠죠. 근데 내부적인 데이터도 있죠. 그 데이터는 스테이트로 관리를 하죠. 요 정도까지, 이 컴포넌트 설명이 아니니까. 네, 컴포넌트 정의는 요 정도까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간단하게 복습해서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할게요. 이 렌더링이라는 거는요, 이 컴포넌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JSX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마치 HTML 태그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잖아요, 태그들을. 근데 이게 JSX를 리턴하지만 이게 바벨을 만나게 되면요, 트랜스 파일링이 돼요. 그래서 바벨을 통해서 이 JSX가 어떻게 되냐면요, 리액트 엘리먼트가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럼 리액트 엘리먼트는 또 무엇이냐? 이거는 객체죠. 자바스크립트 객체예요. 근데 이 객체 안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 돔에 관련된, 돔에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엘리먼트가 확장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파이버죠. 파이버로 리액트 엘리먼트가 확장되고, 이 파이버라는 게 결국엔 노드인데, 무엇의 노드냐면 버추어 돔의 노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이버로 구성된 틀이다, 버추어 돔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설명을 일련의 과정을 쭉 설명드렸냐 하면, 결국 컴포넌트 렌더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렌더링 하면은 함수 다시 호출한다, 컴포넌트 다시 호출한다 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어떤 과정이냐 하면, 컴포넌트가 호출되면 리턴하는구나, JSX를. 그러면 이 JSX가 바벨 통해서 결국 리액트 엘리먼트로 변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가 리턴하는 것은 결국엔 리액트 엘리먼트구나, 즉 객체구나, 자바스크립트 객체구나. 이 리액트 엘리먼트라는 것은 결국 파이버로 확장되어서 VDOM을 이루는구나, 즉 이 VDOM이 실제 돔에 반영되는구나. 이런 과정들, 여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저희는 렌더링이라고 부른다 라고 설명드렸죠. 이게 지금 컴포넌트 렌더링의 정의죠. 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갔냐 하면, 이제 이 컴포넌트가 아니라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의 렌더링을, 그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컴포넌트 렌더링은 이렇다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간 거죠. 그럼 기존 컴포넌트는 뭔데 하면요, 이건 이제 댄 에브라모브,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리액트 커뮤니티에서 그 리덕스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설명해 준 것은 결국에는 원래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 렌더링 하면은 이 컴포넌트는 그냥 리액트 컴포넌트다. 단 하나의 컴포넌트만 있었는데,
이거를 확장해서 서버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확장된 개념이죠. 컴포넌트 역할이 확장된 것이죠. 서버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존의 이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라는 이름을 붙여야 했다. 왜냐하면 구분해야 했기 때문에 서버 컴포넌트랑. 그래서 이제 차이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 렌더링,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렌더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일어나는 곳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쉬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의 렌더링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요, 이 과정을 설명하려면 여기 공식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How are server components rendered? 라고 돼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는요, on the server죠. 즉 어디서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다?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런데 Next.js는 리액트의 API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Next.js 하면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죠? 이것은요, 뭐냐 했을 때에는 리액트를 위한 프레임워크예요. 즉 만약에 리액트를 프레임워크라고 보는 입장에서 Next.js를 부르는 이름은 메타 프레임워크이라는 이름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리액트를 라이브러리로 보면 Next.js가 이제 프레임워크가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부차적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설명이었고, 결국은 Next.js는요, 리액트 기반으로 리액트를 활용해서 무엇인가 하는 A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리액트 API를 사용하는 거죠. 오케스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렌더링을 이제 오케스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렌더링 웍이라는 거는요, 뭘로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플릿이 돼요. 뭘로? 청크로 스플릿이 돼요. 뭘 기준으로 청크로 스플릿이 되냐면은, 뭘 기준으로 스플릿이 되냐면은,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하나, 1번은 라우트, 세그먼트. 이건 많이 이미 Next.js 써보신 분은 다 아시죠? 라우팅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잖아요. Next.js가 해주는 그 라우트를 말하는 거고요. 페이지 컨벤션으로 나눠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스펜스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 서스펜스 바운더리,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스플릿이 되는 거예요. 나눠져요. 청크로. 뭐가? 렌더링 웍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웍이 나눠지는 기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그러면 이 나눠진 렌더링 웍으로 나눠진 청크를 어떻게 다루냐, 이걸 봤을 때는요, 조금 내릴게요. 보시면 이제 리액트가 등장하죠. 1번이에요. 1번을 보시면 리액트는 렌더한다. 서버 컴포넌트를. 리액트가 서버 컴포넌트를 렌더를 하는데요. 어떻게 렌더하냐면 스페셜 데이터 포맷으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페이로드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데이터 포맷으로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액트가요, 서버 컴포넌트를요, 렌더를 하는 거는요, 뭘로 렌더를 하냐면, 렌더의 하나의 과정이겠죠. 한 스텝이겠죠. 결국엔 RSC 페이로드 로도 렌더를 해요. 근데 이 RSC 페이로드가 뭘까 했을 때는요, 여기 아래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설명을 먼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보면은 RSC 페이로드란 해가지고 컴팩트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바이너리래요. 근데 이거 딱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핵심만 짚고 넘어가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트리를 그리기 위한 바이너리여서 리액트가 사용한대요.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의 도움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페이로드, RSC 페이로드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지 구성 요소, RSC 페이로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서버 컴포넌트의 렌더링된 결과물이
있고요.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RSC 페이로드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플레이스홀더예요. 즉 이제 뭐냐면 뭔가 들어갈 빈자리인 거죠. 빈자리를 표시하는 거. 빈자리 표시하는 거. 뭐의 빈자리냐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어디에 렌더 될 것인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렌더 위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렌더 위치. 그리고 좀 안 보이실 수 있어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렌더 위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references죠. 그들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위치. reference. 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위치. 참조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빈자리를 표시해 놓는 이게 이제 플레이스 홀더죠. 이것이 RSC 페이로드에 또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 더. 어떠한 프랍스들도 전부 다 모든 프랍스들 이 서버 컴포넌트가 프랍스들이죠. 서버 컴포넌트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한테 전달하는 프랍스들.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RSC 페이로드다. 즉, 첫 번째 스텝. 모든 이 서버 컴포넌트의 첫 번째 스텝은요. 리액트가 서버 컴포넌트를 렌더하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주냐면 렌더한다는 것은 결국 RSC 페이로드로 만들어준다. 이게 1번인 거죠. 렌더한다 하면서 써있죠. 그리고 나서 2번은 뭐냐면 이 Next.js가요. RSC 페이로드를 사용해요. 위에서 이제 리액트가 렌더해준 RSC 페이로드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뭘 활용하냐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을 활용해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을 활용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명령어 뭉치인 건데 이걸 활용해서 뭘 만드냐면 HTML을 만들어요. HTML을 렌더해요. 여기서도 또 렌더 단어가 들어갔죠. 이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서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뭐냐면 1번, 2번은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요만큼이 서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완성됐으면 즉 HTML 준비됐고 렌더 됐고 그리고 나서 RSC 페이로드 렌더 했으면 그 다음 일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번. 클라이언트에서는요. 이 HTML 있죠? 만들어 놓은 이 HTML이죠. 이 HTML을 즉시 보여줘요. Preview of the route. 그래서 Next.js가 어떤 라우트를 방문할 때 프리뷰로서 HTML을 즉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저희가 코드로 한번 같이 보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은 개념을 한번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이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담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니셜 페이지 시작할 때 최초 시작할 때 페이지에서 그때만 발생한다. 왜냐면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Next.js에서 링크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라우팅을 하게 되면은 이 HTML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1번,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거는 이 HTML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프리뷰다. 뭐의 프리뷰다? 프리뷰다? Preview of the route. 맞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2번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페이로드. 이제 약간 익숙해지셨죠, 영어가? 이 RSC 페이로드는요. 사용이 되어져요. 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냐면 reconcile. 이 단계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2번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리컨실, 재조정인 거죠. 리컨실 단계예요. 클라이언트에서 벌어지는 리컨실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리컨실 단계인데 이게 RSC 페이로드가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리컨실을 하는데 뭐랑 뭘 리컨실을 하냐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트리랑 서버 컴포넌트 트리를 이런 식으로 RSC 페이로드를 가지고 리컨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리컨실을 하냐면 이 HTML은요, 즉시 보여줬을 때요, 처음에는요, 그냥 이 RSC 페이로드를 받아보면요, 이 빈자리, 플레이스홀더가 보일 거잖아요. 이 플레이스홀더를요, 채워주는 게 리컨실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가 빈자리, 즉 여기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빈자리 표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렌더링 되는 위치에 대한 빈자리 표시한다. 여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렌더링 될 거야. 그때 이런 자바스크립트 파일 필요할 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빈자리를 표시하는 것이 RSC 페이로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자리 표시하는 이 RSC 페이로드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리컨실을 하는 거예요. 리컨실을 한다는 거는 이거 두 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와 서버 컴포넌트의 트리를 구성한다. 즉 이게 무슨 트리냐면 리액트 컴포넌트 트리예요. 즉 이게 뭐냐면 버추어 돔인 거예요. 버추어 돔이고 이것이 실제 돔을 업데이트하는 과정도 있는 거죠. 그쵸? 실제 돔을 업데이트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2번 과정인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벌어지는 2번 과정. 그러면 3번 과정은 뭐냐면요. 3번 과정 보면 하이드레이시예요. 이제 여러분 익숙한 용어 또 나오셨죠? 이게 이제 수화예요. 하이드레이시 되는데 하이드레이시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요. 하이드레이스의 키워드는 하나예요. 인터랙션 가능하게 하는 거. 인터랙션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뭘 가지고 와서 하냐면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위에서 들어보셨죠? 여기 위에 있죠?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스 여기 있죠?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스홀더, 디폴트 밸류 예를 들면 유즈 스테이트에 처음에 넣어주는 디폴트 밸류들을 여기서는 HTML을 렌더하는 데 사용했지만 나머지 유즈 스테이트 안에 있는 스테이트랑 셋 스테이트 함수들이 호출되는 그런 코드들 그리고 그 셋 스테이트 함수를 호출하는 그 코드, 그 포함한 예를 들면 이벤트 핸들러,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 같은 곳에서 셋 스테이트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이벤트 핸들러들, 그런 관련된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스 이런 것들을요 활용해서 인터랙션 가능하도록 버튼 태그가 인터랙션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하이드레이시라고 부르죠. 그 과정이 세 번째 스텝인 거예요. 정리하면 클라이언트에서는 HTML 즉시 가져온다. 그래서 바로 보여주고 프리뷰를. 그 다음에 리컨실, 화해가 일어난다. 리컨실이 일어난다. 그래서 리액트 트리를 구성한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서버 컴포넌트 리컨실 해가지고 플레이스홀더스를 채운다. 빈자리를 채운다. 그리고 나서 3번 하이드레이트. 빈자리 채운 이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인터랙션 가능하도록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즈를 가지고 와서 하이드레이트 한다. 이것이 서버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서버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으면요. 중간에 제가 이 부분, RSC 페이로드를 가지고 이 트리가 리컨실 되는 이 과정, 그리고 RSC 페이로드라는 게 정확히 뭐냐? 이게 특별한 데이터 포맷이라고만 했는데 정확히 뭐냐에 대한 설명은요. 이 블로그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블로그를 기반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공부를 제가 조금 더 해서 정리를 한 다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RSC 페이로드에 대한 설명이 아까 보여드렸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랑 서버 컴포넌트가 이제 나뉘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이 플레이스 홀더즈를 채워주는 거죠. 나중에 이걸 채우는 것이 바로 RSC 페이로드라는 건데 이 RSC 와이어 포맷이라고 여기서 불러요. 근데 이거는
JSON and stream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론은 이제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개념에 대해서 끝났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코드를 봐야죠. 그래서 코드를 조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간단하게 코드를 준비했어요. 정말 간단하게 코드 준비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페이지에 보면요. 이 그냥 진짜 기본 Create Next App 해가지고 딱 기본 얻으면요. 여기 보시면 이런 홈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만 선언해서 여기서 호출했어요. 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보시면요. 눌러서 가보시면 이게 전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밸류가 있고요. set 밸류가 있고 여기에서 use state 하나 선언했고요. state 관리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버튼에 onClick해서 이벤트 핸들러 하나 넣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 컴포넌트, 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여기다 렌더링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뭐냐면 use client라는 이 컴포넌트를 여기서 이제 선언했잖아요. 그때 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라는 텍스트는 빌드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빌드된, 번들링 다 된, 빌드된 결과물, 아웃풋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미 유추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함께 까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일 자체를요. 그냥 npm run build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 next, .next에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빌드된 결과물이 생성이 되고요. 이 빌드된 결과물을요. 스타트에서 호스팅을 하면요.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접속이 가능한데요. 그 접속한 결과물이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로컬호스트 보시면 프리뷰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0 이게 있죠. 이건 당연히 인터랙션 안 되죠. 보시는 것처럼 요거 있죠. 요 뼈대.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제가 보여드린 요거예요. 설명한 어떤 거냐면 지금 리액트는요. 서버 컴포넌트를요. 여기서 다 이제 렌더를 했죠. 그래서 RSC 페이로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던졌죠. Next.js는 RSC 페이로드랑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스를 조합해서 HTML을 만들었죠. 이 HTML이 바로 제가 보여드린 이거예요. 이 HTML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직 CSS는 없죠. 그 전에 HTML 뼈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합한 거예요. 뭘로 조합했냐면 RSC 페이로드랑 그리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스로요. 근데 여기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스는 뭐냐 하면은 코드를 보면요. 여기선 분명히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스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들. 근데 이거 보시면 디폴트 밸류 있죠. 0 있죠. 이런 값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요. 이 밸류로 들어갔을 때 16번째 라인에 0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들,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전체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죠.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스의 일부를 활용해서 렌더를 하는 거예요. HTML을 조합하는 거예요. 그 조합한 HTML이 이건 거예요. 그 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지만 마치 서버 컴포넌트에서 스태틱한 HTML을 조합해서 내려주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프리뷰에. 그 일을 Next.js가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여기 서버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조합된 HTML인 거예요. 그러면 이 HTML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리퀘스트를 하면 바로 리스폰스를 해주기 때문에 그 HTML을 즉시 쇼하는 거예요. 프리뷰 오브 더 라우트로. 어떤 라우트냐면 저희는 홈 라우트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홈 라우트겠죠. 거기에서 이 준비된 거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HTML이 바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단계로 리컨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컨실 단계는요. RSC 페이로드에 대한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블로그를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RSC 페이로드의 실제 값을 JSON 값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리컨실 되는구나, 이렇게 합쳐지는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이드레이트인 거죠.
하이드레이트 단계에서는요, 어떤 단계가 일어나냐면, 인터랙션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즈를 활용해서요. 나머지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즈를 활용해서 하이드레이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코드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눌렀을 때 인터랙션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버튼인 거잖아요. 버튼인데 버튼으로 보이게 하려면 실제는 여기서는 동작을 하죠. 1, 2, 3, 4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동작하게 됐을까? 그것은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된 건데, 나머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의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즈를 가지고 와서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즈라고 하면, 나머지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즈라고 하면 setValue 함수로 호출하는 onClick 이벤트 핸들러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링 값을 콘솔 로그를 찍어뒀어요. 이걸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페이지 287F6DB 어쩌고저쩌고가 있죠. 요게 지금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어디 있냐면 static .next 안에 static 폴더 안에 chunks로 나뉘어지고, chunks 안에 앱 안에 보시면 들어있어요. 앱 안에 보시면 들어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완전 루트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페이지 이름, 이 라우트 이름이 있고, 라우트 이름에 해당하는 해시 값이 있어서 이게 번들된 자바스크립트, 이제 스플릿 된 거죠. 한 조각으로. 즉 페이지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홈 라우트 세그먼트를 방문하게 되면 이 스플릿된 웹팩이 스플릿해준 이 청크 JS 청크 조각을 가지고 와서 하이드레이트 해주는 거예요. Next.js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정확히는 이제 여기 Next.js는 이 분리해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똑같은 파일 이름이 있어야겠죠. 쭉 찾아보면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자바스크립트 조각을 받아온 거죠. 받아와서 하이드레이트를 하겠죠. 클라이언트에서 하이드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온클릭이 버튼에 붙는 거죠.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눌렀을 때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작업이 뭐냐면 요거예요. 하이드레이트. 그래서 나머지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즈를 가지고 와서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하이드레이트를 해준다 라는 게 여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 서버 클라이언트를 쭉 거쳐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이게 이제 Next.js와 리액트가 서로 이제 필요한 API들을 Next.js에서 리액트 API들을 호출해가지고 렌더링을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과정이었고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SC 페이로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정리를 해보면요. Next.j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How are server components rendered?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 이 How are server components rendered, 즉 서버 컴포넌트가 어떻게 렌더되느냐, 렌더링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요, 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제대로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앞 단계에서 여기 부분에 펀더멘탈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펀더멘탈들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RSC 페이로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같이 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늘 그렇듯이 여러분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